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조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갑자기 칠순잔치를 취소해버린 시어머니를 찾아갔다가 큰 충격에 빠진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전 남편, 아니 그 인간과 결혼할 때 제 친정에서 집을 해왔어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억척스럽게 사업을 키우셔서 저희 집이 꽤 여유가 있는 편이었거든요. 반면에 그 인간 집구석은 허울만 좋은 빈 깡통이었죠. 전 시모, 그러니까 그 여사는 입만 열면 교양 타령을 했지만 속물 중에 상속물이 따로 없었어요. 사건의 발단은 그 여사의 칠순잔치를 앞두고 벌어진 일련의 뻔뻔한 요구들부터였어요. 칠순 2달 전쯤이었나? 시댁에 갔더니 그 여자가 거실 소파에 드러누워 아이고 앓는 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 옆에는 철없는 시누이가 손톱을 다듬고 있었고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딸년 빚쟁이한테 쫓기는 꼴을 보나.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왜 그러고 누워 계세요? 아프지. 아프고 말고. 네 시누이가 철없이 카드를 좀 긁었는데 글쎄 리볼빙인가 뭔가 하다가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단다. 당장 2천만 원을 안 막으면 신용불량자 되게 생겼어. 아가씨가 직장 다니면서 갚아야죠. 카드 명세서 보니까 다 명품 가방에 오마카세 결제한 거던데요. 본인이 쓴 건 본인이 책임지는 게 맞아요. 언니,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언니네 집 돈 많잖아요. 엄마가 오죽하면 언니한테 부탁하겠어요? 사돈어른한테 2천만 원은 껌값이면서. 우리 엄마 돈이지 내 돈이 아니잖아. 그리고 설령 내 돈이라고 해도 아가씨 명품 가방 산 빚을 내가 왜 갚아? 아가씨, 성인이면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해. 나한테 손 벌릴 생각하지 말고. 너는 어쩜 그렇게 매정하니?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지. 네가 아직 애를 안 낳아봐서 핏줄 귀한 걸 모르는구나. 들어온 지 3년이 넘도록 배소식도 없는 주제에 돈줄까지 꽉 쥐고 시댁 식구들 피를 말려야 속이 시원하겠니? 가족끼리 돕는 건 맞지만 호구 잡히는 건 다른 문제죠. 그리고 아이 문제는 저랑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어머니가 배놔라 감놔라 하실 사안 아닙니다. 정 급하시면 어머니 사시는 이 집 대출이라도 받으세요. 저한테 억지 부리지 마시고요. 제가 따박따박 대꾸하니까 시모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그날은 그렇게 싹 자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모나 시댁 식구들은 제가 지들 뜻대로 안 움직이니까 저를 아주 눈엣 가시로 여겼어요. 그래도 시모 칠수는 며느리 도리로서 챙겨야겠다 싶어서 제 친정엄마 카드로 지역에서 제일 비싸고 유명한 한정식집 VIP룸을 예약해뒀어요. 식대만 200만 원이 훌쩍 넘는 곳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잔치를 딱 하루 앞둔 날 밤에 터졌어요. 퇴근하고 온 그 인간이 씻지도 않고 제 옆에 딱 붙어 앉더니 밑도 끝도 없이 돈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여보, 장모님 요새 자금 융통 좀 괜찮으신가? 엄마 사업자금? 그걸 왜 당신이 궁금해해?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대학 선배 중에 김 선배 알지? 그 형이 이번에 엄청 확실한 사업 아이템을 물어왔거든? 코인 쪽이랑 연계된 건데 지금 초창기라 무조건 대박 나는 자리야. 내가 거기 지분 좀 넣으려고. 그래서 당신 모아둔 돈 한 푼도 없잖아. 월급 타명 당신 차일부금 내고 용돈 쓰면 남는 것도 없으면서 무슨 투자야. 그러니까
당신이 장모님한테 말 좀 잘해봐. 딱 5천만 원이면 돼. 5천만 원 넣으면 3달 안에 원금 2배로 뽑을 수 있다니까? 장모님 돈 쌓아두고 뭐해? 사위 돈 벌게 투자 좀 해달라고 해. 당신 제정신이야? 저번에 아가씨 카드값 2천만 원 타령하더니 이번엔 5천만 원이야? 우리 엄마가 당신들 물주야? 그리고 무슨 사업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선배 말만 믿고 5천을 태워? 절대 안 돼. 꿈도 꾸지 마. 아씨, 진짜 답답하네. 내가 내 돈 달래? 장모님 돈 좀 빌리자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내가 딴따라지 타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 잘 살아보자고 투자하겠다는데 마누라라는 여자가 남편 기를 그렇게 죽여야 속이 시원해? 남편 기가 돈으로 살아나는 거면 당신이 벌어서 살려. 남의 집 귀한 돈으로 허세 부릴 생각하지 말고. 엄마한테는 한마디도 안 꺼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5천만 원이 무슨 동네 개 이름인 줄 알아? 야, 너 말 다 했어? 네가 집해왔다고 유세 떠는 거야 지금? 우리 엄마가 너애 못 낳는다고 구박해도 내가 중간에서 얼마나 카바쳐주는지 알아? 넌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독종이야. 너 같은 거랑은 말이 안 통한다. 나 나갈 거야. 그 인간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소리를 빽 지르더니 지갑이랑 차키만 챙겨서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잡지도 않았어요. 저렇게 나가서 차박하거나 찜질방 가서 궁상 떨다 들어오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속으로 내일이 자기 엄마 칠순인데 꼴값 떤다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잤어요. 그리고 대망의 칠순잔치 당일 아침이 밝았어요. 그 인간은 아침이 되도록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혼자 샵에 가서 드라이라도 하고 가려고 일찍 일어났죠. 그런데 아침 8시쯤 되니까 시모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전화도 잘 안 하는 양반이 아침부터 웬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죠. 너 잔치 갈 준비하고 있니? 네, 씻고 준비하려고요. 그이는 어제 저녁에 나가서 아직 안 들어왔는데 시댁으로 바로 가나요? 갈 거 없다. 오늘 잔치 취소다. 네? 취소라니요. 오늘 칠순잔치인데 당일 아침에 취소를 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이고, 말도 마라. 아침 일찍 전화가 왔는데 아범 큰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단다. 오늘 내일 하신다는데 우리가 모여서 희낙낙 밥 먹고 잔치하게 생겼니? 그래서 식당에 방금 전화해서 내가 다 취소했다. 아니, 그래도 식당 예약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결제도 이미 다 끝난 건데요. 취소를 하더라도 제가 알아서 할 텐데 왜 어머님이 직접 하셨어요? 당일 취소면 위약금이 전액일 텐데 그 200만 원 돈은 어쩌시려고요? 위약금? 그거 내가 다 알아서 식당으로 계좌이체 해줬다. 생돈 날려서 속은 쓰리다만 집안 어르신이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돈이 문제니?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친정이나 가서 푹 쉬어라. 애비도 큰아버지 병원으로 바로 오기로 했으니까 너는 오지 말고 친정에 있어. 가족들끼리 모여서 험한 꼴 볼 텐데 너 와서 뻘쭘하게 있을 필요 없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큰아버님 쓰러지셨으면 저도 병원 가봐야죠. 병원 어딘데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됐다니까. 너 오면 복잡하기만 해. 중환자실이라 면회도 안 되니까 너는 얌전히 친정이나 가 있어. 내 말 명심하고 절대 나서지 마라. 알겠지? 끊는다. 그 여사는 일방적으로 다다다다 말을 쏟아내더니 제 대답도 안 듣고 뚝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큰아버님이 쓰러지신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무언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었어요.
평소에 마트에서 100원짜리 비닐봉지 사는 것도 아까워서 남이 버린 박스 주워 담아오는 시모가 자기 생돈 200만 원을 쿨하게 위약금으로 물었다고요? 그것도 제 카드로 결제된 걸 본인 돈으로 메꿨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됐어요. 게다가 남편은 어젯밤에 저랑 돈 문제로 싸우고 나가서 안 들어왔는데 벌써 시모랑 연락을 하고 병원에 가기로 했다는 것도 이상했고요. 일단 시모 말대로 씻고 짐을 챙겨서 친정으로 향했어요. 운전대를 잡고 가는 내내 어젯밤 그 인간이 핏대를 세우며 5천만 원을 요구하던 얼굴과 방금 전 시모의 떨리면서도 묘하게 들떠있던 목소리가 교차했어요. 직감이 속삭이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잔치가 취소된 게 아니라고요. 친정에 도착하니 엄마가 마당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계셨어요. 일찍 올 줄 몰랐던 엄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죠. 너 왜 벌써 와? 오늘 사부인 칠순잔치라고 어제부터 난리더니 식당 간다며? 잔치 취소됐어. 어머님이 당일 아침에 갑자기 취소하셨네. 당일 취소? 무슨 일 생겼대? 큰아버님이 쓰러지셔서 중환자실 가셨대. 오늘 내일 하신다고 잔치할 분위기 아니라고 나보고는 오지 말라고 친정 가 있으라고 하더라고. 큰아버지? 그 충주 사신다는 큰아버지 말이야? 맞아. 충주 큰아버님. 엄마가 물뿌리개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갸우뚱 하셨어요. 그러더니 입가에 아주 싸늘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야, 사부인 진짜 가지가지 한다. 핑계를 대려면 좀 그런 싸한 걸 대던가. 큰아버지 쓰러지셨다는 거 내 장담컨대 생 거짓말이야. 뭐? 거짓말이라고? 엄마가 그걸 어떻게 하는데? 사람이 다급하면 앞뒤 안 맞는 소리를 하는 법이야. 진짜 집안 어른이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갔으면 경황이 없어야 정상이지. 그 와중에 위약금 계산부터 딱딱 맞아떨어지는 게 말이 돼?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았어요. 가만히 곱씹어 보니 엄마 말이 100번 맞았어요. 시몬은 어떻게든 잔치를 엎어버릴 핑계가 필요해서 뻔히 들통난 거짓말을 지어낸 거였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오네. 엄마, 그 아줌마가 아까 나한테 식당 위약금 200만 원 본인이 냈다고 했거든? 그 구두쇠가? 네 돈 10원1장도 지 주머니로 안 들어가면 발작하는 인간이 생돈 200을 냈다고? 야, 너 당장 식당에 전화해봐. 취소된 거 맞는지. 엄마 말이 맞았어요. 저는 즉시 스피커폰을 켜고 제가 예약했던 그 고급 한정식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라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낮 12시에 VIP 난투룸 예약했던 사람인데요. 네. 12시 난투룸 예약건이시죠? 오늘 예약 그대로 진행되고요. 어제 어머님께서 직접 전화 주셔서 코스를 제일 비싼 수라 정찬으로 업그레이드 하셨어요. 네? 취소가 안 됐다고요? 위약금 내고 취소하신 거 아니에요? 네? 취소라니요? 전혀 그런 말씀 없으셨고요. 오히려 인원이 2명 더 늘어날 것 같다고 자리 세팅 넉넉하게 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제 영수증은 나중에 예약자분 번호가 아니라 어머님 핸드폰 번호로 발송해달라고 따로 요청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전화를 끊고 저와 엄마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상황이 너무나 명백해졌으니까요. 그 인간들은 제 카드로 결제된 예약은 그대로 살려두고 메뉴까지 업그레이드해 놓고선 저만 쏙 빼놓고 지들끼리 호화로운 파티를 즐길 작정이었던 거예요. 어젯밤 5천만 원 요구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런 유치하고 뻔뻔한 짓거리를 꾸민 거였죠.
이것들이 지금 누구 돈으로 잔치판을 벌이려고? 야, 당장 차키 챙겨. 엄마, 같이 가게? 나 혼자 가서 엎어버리고 올게. 너 혼자 보내서 어떻게 안심을 해? 이것들이 대체 룸안에서 무슨 꿍꿍이로 남의 돈을 펑펑 쓰려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 가자. 당장 식당으로.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면서 저는 분노보다는 차가운 이성이 돌아오는 걸 느꼈어요. 착한 며느리병에 걸려 참아준 결과가 이런 취급이라면 이제 똑같이 쓰레기처럼 대해주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식당으로 차를 몰면서 혹시나는 마음에 제 폰에 깔려있던 남편 차의 원격 블랙박스 앱을 켰어요. 어차피 이판사판. 그 인간이 어딜 쏘다니고 있는지 동선이나 확인해 볼 요량이었죠. 엄마, 이것 봐. 이 인간 차 지금 강남 쪽 산부인과 앞에 주차되어 있어. 큰아버지 병원 간다는 인간이 여길 왜 가? 산부인과? 이놈 이거? 다른 년 배 맞아서 임신이라도 시킨 거 아니야? 얼른 실시간 영상 틀어봐. 앱으로 실시간 전방 카메라와 실내 음성을 연결했어요. 잠시 후 덜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조수석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타는 소리가 났어요. 저기요, 원장님이 뭐래? 우리 튼튼이 건강하대? 응, 아주 잘 크고 있대. 오빠, 나 이 스카프 어때? 오늘 어머님 처음 뵙는 자리라서 얌전하게 입어봤는데. 어후, 완전 명품 사모님이네. 우리 자기가 하니까 스카프가 확 사네. 그 마녀 같은 년은 자기 옷장에서 이거 없어진 줄도 모를걸? 진짜 찰떡같이 잘 어울린다. 가자. 우리 엄마가 자기 보려고 엄청 기대하고 있어. 스피커폰으로 흘러나오는 그 더러운 대화 내용에 차 안은 싸늘해졌어요. 화면 한 구석에 살짝 잡힌 여자의 목에는 제가 아끼던 한정판 스카프가 둘러져 있었어요. 엄마, 들었어? 나 이제 뚜껑 열려도 되는 거지? 뚜껑만 열어? 아주 바닥까지 싹 다 갈아엎어버리자. 밟아라, 늦기 전에. 엑셀을 밟는 발끝에 힘이 들어갔어요. 차를 몰고 식당으로 향하는 내내 제 핸드폰과 연결된 블랙박스 실시간 오디오에서는 그 인간과 상간녀의 역겨운 대화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꽉 주었고 조수석에 앉은 엄마는 매서운 눈빛으로 앞만 노려보고 계셨죠. 신호대기에 걸려 차가 멈춰섰을 때 저는 아예 블랙박스 어플의 녹화 목록을 열어 오늘 아침부터 찍힌 파일들을 하나씩 재생했어요. 확인을 확실히 해야 했으니까요. 녹화된 음성 파일 속에서 남편은 콧노래를 부르며 운전을 하고 있었고 이내 차가 멈추더니 상간녀가 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어젯밤 저에게 5천만 원을 요구했던 진짜 이유가 아주 적나라하게 밝혀졌죠. 오빠, 어제 내가 말한 산후조리원 결제했어? 거기 VIP실 되게 길어서 오늘 무조건 입금해야 한다고 했잖아. 우리 엄마 아빠가 오빠 능력 본다고 이번 조리원 비용이랑 내 명품 가방은 오빠가 알아서 하라고 하셨는데 설마 돈 못 구한 거 아니지? 나 친구들한테 다 자랑해놨단 말이야. 아, 그게 어제 내가 어떻게든 그 독한 년한테 5천만 원 땡겨보려고 했는데 장모님 돈은 절대 안 내놓겠다고 난리를 치잖아. 내가 진짜 더러워서. 뭐? 그럼 어떡해. 우리 아빠 건설사 대표인 거 알지? 오빠가 나한테 쓰는 돈 아까워하는 거 아시면 우리 아빠 성격에 오빠 당장 매장당해. 나한테 투자해야 나중에 우리 아빠 건물 하나라도 오빠 명의로 떨어질 거 아니야. 걱정 마, 자기야. 내가 어떻게든 제2금융권 대출을 받든 마이너스 통장을 뚫든 오늘 안으로 결제할게. 자기 아버님 건물 관리하려면 이 정도 투자는 기본이지. 오늘
우리 엄마가 너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네가 그 마녀 같은 년보다 100배, 1000배나. 애도 턱턱 잘 들어서고 집안도 빵빵하고. 블랙박스 속 그 인간은 상간녀가 부잣집 딸인 줄 알고 아주 납작 엎드려 설설 기고 있었어요. 제 돈 5천만 원을 뜯어내서 상간녀 조리원과 명품 가방을 사바치고 자기는 상간녀 아버지의 가짜 건물이나 탐내고 있었던 거예요. 당장 차 갓길에 세워. 저 파일들 날아가기 전에 네 핸드폰에 싹 다 다운로드 받아놔. 저는 비상등을 켜고 차를 세운 뒤 오늘 아침 출근길부터 녹화된 영상과 오디오 파일 수십 개를 제 클라우드와 핸드폰에 이중으로 백업했어요. 완벽한 불륜 증거이자 이혼 소송에서 그 인간의 숨통을 끊어놓을 동아줄이었으니까요. 다운로드가 끝난 걸 확인하고 다시 식당으로 출발했어요. 식당 주차장에 도착하니 제 돈으로 예약한 최고급 한정식 집답게 으리으리한 한옥 건물이 보이더라고요. 주차장 한 구석에는 그 인간의 차가 아주 뻔뻔하게 세워져 있었고요. 엄마와 저는 차에서 내려 말없이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입구에서 안내를 돕는 매니저가 웃으며 다가왔죠. 어서 오십시오. 예약하셨습니까? 네, 낮 12시 난초룸 예약자요. 제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을 텐데 일행댁은 먼저 와 있죠? 아, 예약자 본인이시군요. 네, 어머님과 일행분들은 30분 전부터 미리 오셔서 룸에 들어가 계십니다. 코스 요리는 아직 준비 중이고요.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들어갈 테니까 매니저님은 그냥 하던 일 하세요. 일행들한테 서프라이즈 할 거라서요. 저는 매니저를 돌려보내고 엄마와 함께 룸이 늘어선 복도를 따라 조용히 걸어갔어요. 제일 안쪽에 위치한 난초롬 팻말이 보였어요. 방음이 완벽하게 되는 곳은 아니었던지라 문 앞까지 다가가니 안에서 호탕하게 웃고 떠드는 소리가 복도까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문이 아주 살짝 틈을 보인 채 덜 닫혀 있더라고요. 저와 엄마는 숨을 죽이고 문틈에 바짝 붙어 안을 들여다봤어요. 넓은 VIP룸 상석에는 배가 살짝 부른 상간녀가 한껏 차려입고 앉아 있었고 그 여사와 남편, 시누이가 상간녀를 빙 둘러싸고 아주 입이 귀에 걸려 있었어요. 어머니, 칠순 정말 축하드려요. 이거 저희 아빠가 어머니 칠순이라고 백화점 모시고 가서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다 사드리라고 주신 카드예요. 한도 없으니까 이따 식사하시고 다 같이 쇼핑 가요. 어머어머, 사돈 어른이 참 통도 크시다. 그 친정돈줄 틀어주고 유세 떨던 맹탕 같은 년이랑은 차원이 다르네. 아이고, 우리 새아가 귀한 장손 품어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상간녀가 꺼내놓은 건 뻔한 백화점 상품권도 아니고 정체불명의 블랙카드였어요. 그때 신우이가 상간녀 옆으로 바짝 붙어 앉으며 자랑스럽게 자기 목을 가리켰어요. 세연이, 내 목걸이 어때요? 이거 언니 주려고 내가 특별히 신경 써서 하고 온 건데. 어머, 아가씨, 그거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세팅이 엄청 고급스러운데? 엄청 비싸 보이네요. 맞아요. 이거 1000만 원짜리예요. 근데 이거 내 거 아니고 그 멍청한 새언니가 예물로 받은 거거든요. 내가 저번에 오빠 집에 놀러 갔다가 새언니 화장대 서랍에 있길래 몰래 슬쩍 했잖아요. 한 달이 지나도록 지 물건 없어진 줄도 몰라요. 잘했다, 잘했어. 어차피 내 쪼츠레인데 그런 비싼 걸 왜 지가 차고 나가니? 네가 아주 똑똑하게 잘 챙겨놨다. 오빠 이혼 도장 찍기 전에 비싼 건 내가 틈틈이 오빠 집 가서 다 빼돌려 놓으려고요. 다음엔 시계함에 있던 명품 시계 훔쳐다 줄게요. 언니가 차면 훨씬 예쁠 것 같아. 문틈으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한 달 전에 예물 목걸이가 안 보여서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혹시 도둑이 들었나 싶어 남편한테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을 때 남편이 당신이 어디다 깜빡해놓고 생사람 잡냐며 저를 치매환자 취급했었거든요. 알고 보니 시누이가 훔쳐간 걸 가족 전체가 알고 있으면서 저를 바보 취급하며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조심해서 가져와. 그녀 눈치 하나는 보통 빠르고 독한 게 아니잖아. 엄마, 그건 걱정 마세요. 제가 흥신소 사람 붙여서 꼬투리 잡을 거 하나 만들고 있으니까요. 유책 배우자랑 몰아서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맨몸으로 쫓아낼 겁니다. 그래, 애비 말이 맞다. 내가 시집살이 맵게 시켜서 지발로 나가 떨어지게 만들 테니까 우리 세아가는 걱정 마. 우리 세아가 아빠가 건설사 대표라는데 아파트 하나 못 해주시겠나? 안 그러니 세아가? 그럼요, 어머니. 오빠 몸만 나오면 저희 아빠가 강남에 넓은 주상복합 하나 해주신다고 벌써 약속하셨어요. 그 여자는 그냥 쓰레기 버리듯 버리시면 돼요. 그들의 대화는 인간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시궁창이었어요. 제 돈으로 예약한 최고급 식당에서 제 물건을 도둑질한 걸 자랑하며 저를 빈털터리로 내쫓을 모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뱃속에 남의 자식을 품은 정체불명의 여자를 상석에 모셔두고요. 엄마는 말없이 제 어깨를 툭 치시더니 당신의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르셨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고 제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어요. 렌즈를 문틈으로 살짝 밀어넣자 화면 안에 그 인간들의 탐욕스러운 얼굴과 상간녀의 모습, 그리고 시누이 목에 걸린 제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너무나 선명하게 담겼어요. 우리는 복도에 서서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들이 건배를 하며 제 뒷담화를 까는 모든 순간을 10분이 넘도록 고스란히 녹화했어요. 이 영상을 하면 그 인간들을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완벽하게 생미장해 버릴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화가 나서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엄마의 침착한 눈빛을 보며 저도 이성을 꽉 붙잡았어요. 어느 정도 영상이 길게 찍히고 룸 안으로 식당 직원들이 최고급 요리들을 줄줄이 카트에 싣고 들어갈 타이밍이 되었어요. 상다리가 휘어지게 잣죽부터 칠절판, 전복초, 갈비찜이 차례대로 세팅되는 걸 보며 시모는 군침을 삼키고 있었죠. 직원들이 세팅을 마치고 인사를 하며 룸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엄마가 직원이 닫고 나온 문고리를 꽉 잡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눈짓을 하셨죠. 녹화를 종료한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넣고 양손을 가볍게 풀었어요. 이제 철저하게 짓밟아줄 시간이 온 거니까요. 엄마가 굳게 닫힌 VIP룸의 문을 구두발로 거칠게 걷어차며 활짝 열어젖혔어요.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룸 안의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어요.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부서질 듯 열렸어요. 룸 안의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었죠. 방금 전까지 하하호호 웃으며 제 뒷담화를 까던 그 입들이 떡 벌어진 채 다칠 줄을 몰랐어요. 남편은 들고 있던 수저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시모는 놀라서 딸꾹질을 시작했죠. 엄마는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 상간녀가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그 정체불명의 블랙카드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남편의 얼굴을 향해 힘껏 집어 던지셨죠. 카드가 남편의 이마를 맞고 튕겨나갔어요. 장모님, 여보? 여긴 어떻게... 여길 어떻게 오긴 어떻게 와. 내 딸 카드로 결제된 밥 처먹으면서 내 딸 피눈물 나게 할 작당을 하는데 내가 눈 뜨고 당할 줄 알았냐? 사부인, 그게 아니라요. 그쪽들은 오늘 여기서 무슨 작당 모의했는지
방금 문 밖에서 10분 넘게 동영상으로 다 찍었어요. 제 말에 루만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이 되었어요. 신우이는 본능적으로 자기 목에 걸린 목걸이를 손으로 가렸고 상간녀는 배를 감싸 안으며 남편 뒤로 숨으려고 했죠. 저는 루만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신우이 앞에 섰어요. 그거 내 다이아 목걸이네? 언니, 이거 제 돈 주고 산 거예요. 비슷한 디자인이 얼마나 많은데 생사람을 잡아요. 그래? 아까 문 밖에서 네 입으로 직접 세연이 화장대에서 슬쩍 했다고 떠드는 거 오디오에 아주 깔끔하게 녹음됐어. 경찰 부르고 절도죄로 콩밥 먹기 전에 당장 내놔. 신우이는 사색이 되어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풀었어요. 제가 그걸 확 낚아채서 주머니에 넣자마자 이번에는 남편 뒤에 숨어있는 상간녀를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상간녀는 제 눈을 피하며 고개를 푹 숙였죠. 그쪽은 내 남편이 옷장 뒤져서 훔쳐다 바친 내 스카프 두르고 밥 먹으러 오니까 기분 좋았나 봐. 방금 차 블랙박스에서 그 인간이 한정판 스카프 훔쳐왔다고 보고하는 거 싹 다 복사해 왔는데 작물 취득으로 같이 엮이기 싫으면 당장 풀어. 네? 무슨 소리예요? 이거 오빠가 백화점에서 비싸게 사준 거라고 했는데. 남의 옷장에서 훔친 걸 백화점에서 샀다고 믿는 거 보니까 그쪽 머리도 참 멍청하네. 당장 풀어서 내놔. 더러워서 버리더라도 내가 버릴 테니까. 상간녀가 울상을 지으며 목에서 스카프를 풀어 제게 내밀었어요. 저는 그걸 받아들이고 바닥에 휙 던져버린 뒤 구두발로 자근자근 밟아버렸어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 지금 임산부한테 뭐 하는 짓이야? 애 놀라게 당장 안 나가? 니에 뱉다며. 어젯밤에 5천만 원 내놓으라고 발악하던 게 이 여자 최고급 산후조리원 예약금이었어? 내 친정돈으로 상간녀 조리원 보내주고 가방 사주려고 했어? 네가 인간이냐? 넌 들어온 지 3년이 되도록 애 하나 못 낳는 쓸모없는 주제. 어디서 큰 소리야? 우리 귀한 장손 품은에 놀라게 당장 못 나가? 네가 친정 돈 좀 있다고 유세 떨더니 결국 쫓겨나게 생겨서 심통 부리는 거 아니냐? 아줌마, 귀한 장손이면 아줌마 돈으로 밥 사 먹이세요. 내 카드로 결제해놓고 어디서 안방마님 호기를 부려요? 그리고 내가 쓸모가 없어? 그 인간이 밤마다 술 처먹고 안 들어오는데 애가 무슨 수로 생겨? 정자가 하늘에서 떨어지나 봐요? 뭐시? 어쩌고 어째? 시어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저 배운 거 없는 것 좀 보게? 댁은 배운 게 많아서 남의 집 귀한 딸 돈 뜯어내서 상간녀 환영회를 열어줍니까? 내 딸 돈으로 처먹는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더냐는 우리 엄마 말씀 오늘 아주 똑똑히 새겨들어요. 저는 상간녀와 그 여사 앞에 세팅된 화려한 상차림을 향해 다가갔어요. 갈비찜, 전복초, 구절판, 잣죽까지 으리으리하게 차려진 테이블의 끝자락을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 테이블을 위로 번쩍 들어 엎어버렸어요. 와장창 하는 엄청난 소음과 함께 고급 도자기 그릇들이 박살나면서 사방으로 파편이 튀었어요. 뜨끈한 갈비찜 국물과 잣죽이 그 여사의 비단 한복과 상간녀의 명품 원피스 위로 왈칵 쏟아졌죠. 신우이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고 남편은 날아오는 접시를 피하느라 테이블 밑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루마는 그야말로 지옥불이 떨어진 아수라장이 되었죠. 뜨거! 아이고 내 옷! 이 미친년이 기어이 사람을 잡네. 나 국물 튀었어. 얼른 닦아줘. 야, 너 진짜 돌았어? 이 호러 새끼야!
엄마는 테이블 밑에서 기어 나오는 남편의 등짝을 핸드백으로 사정없이 후려치셨어요. 퍽퍽 소리가 나며 남편이 억 소리를 냈죠. 그 엄청난 소란에 결국 식당 지배인과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엉망진창이 된 VIP룸을 보고 지배인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고객님들,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다치신 분은 없으십니까? 지배인님,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여기 기물 파손된 거랑 청소 비용은 전부 제가 배상할게요. 대신 오늘 식대 결제한 제 카드 지금 당장 취소해 주세요. 취소라니. 우리가 아직 밥을 한술도 못 떴는데 무슨 취소를 해. 이거 당장 다시 새로 내와요. 아줌마가 나 내쫓으려고 작당하면서 내 돈으로 밥 먹는 게 말이 돼요? 식대는 이 상간녀 부잣집 딸이라니까 저 바닥에 굴러다니는 블랙카드로 다시 긁으라 하세요. 한도 무제한이라면서요. 지배인님, 여기 제 영수증 챙겨왔으니까 당장 제 카드 취소하세요. 지배인은 제 단호한 태도에 당황하면서도 결제 취소 단말기를 꺼내들었어요. 남편은 사색이 되어서 상간녀를 쳐다보며 애원했죠. 자기야, 일단 자기가 저 카드로 결제 좀 해. 내가 내일 당장 대출 나와서 현금 쏘기로 한 거 알지? 일단 수습부터 하자. 파손 비용 꽤 나올 것 같은데. 오빠 미쳤어? 이건 우리 아빠가 어머니 선물 사드리라고 준 거지 밥값 내라고 준 거 아니란 말이야. 나 지갑에 내 체크카드밖에 안 들고 왔어. 저기요, 아줌마가 엎었으니까 아줌마가 다 내요. 왜 가만히 있는 우리한테 청구해요? 상간녀의 외침에 저는 픽 웃음이 났어요. 부잣집 딸의 한도 무제한 블랙카드를 들고 다닌다면서 밥값 600만 원 끓는 걸 저렇게 펄쩍 뛰며 거부한다고요? 게다가 아까 엄마가 던져서 바닥에 떨어진 그 블랙카드. 자세히 보니 카드 번호도 없고 마그네틱도 조잡한 장난감 같은 디자인이었어요. 딱 봐도 가짜 티가 줄줄 흘렀죠. 꼴값들을 떠내. 야, 네가 물고 빠는 저 상간녀한테 당장 결제하라고 해. 엄마, 가자. 더 이상 저 쓰레기들 상대로 숨 쉬는 것도 아까워. 그래, 가자. 지배인님, 제 딸 결제 내역 확실하게 취소 처리해 주시고 나머지는 저분들한테 전부 알아서 청구하세요. 안 낸다고 버티면 바로 경찰에 무전 주식으로 신고하시고요. 저와 엄마는 온몸에 국물을 뒤집어 쓰고 넋이 나간 시댁 식구들을 뒤로 한 채 아주 우아하고 당당하게 룸을 빠져나왔어요. 뒤에서 남편이 헐레벌떡 쫓아나오며 제 팔목을 잡으려 했지만 제가 싸늘하게 노려보자 흠칫하며 손을 거두더라고요. 여보, 야, 장모님,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이렇게 가버리면 여기 계산은 어떡하라고. 나 지금 카드 정지돼서 한도도 없단 말이야. 넌 이제 내 여보 아니야. 상간이한테 싹싹 빌어서 그 잘난 장인어른 블랙카드 긁어. 내일 네 회사로 내용증명 갈 거니까 변호사 구해서 연락해. 저는 미련 없이 돌아서서 식당 밖으로 나왔어요. 차에 타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핸드폰을 켜서 열쇠 수리공을 부르는 거였어요. 저희 신혼집은 온전히 제 명의와 친정 돈으로 구한 집이었거든요.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꾸고 짐을 싸서 내쫓는 게 첫 번째 순서였죠. 사장님, 지금 바로 출장 가능하시죠? 네, 도어록 비밀번호도 다 초기화하고 마스터키도 싹 다 갈아주세요. 비용은 더블로 드릴게요. 잘했다. 은행 앱 켜서 네 이름으로 발급된 그놈 가족카드, 교통카드 싹 정지시켜버려. 그리고 내가 지난달에 그놈 타라고 사준 차 있지? 그거 내 명이니까 당장 도난 신고해버릴 거다. 알았어. 엄마 차는 신고하고
나는 일단 집에 가서 저놈 짐부터 쌀게. 집으로 달려간 저는 도어로 교체를 마친 뒤 커다란 100리터짜리 검은색 쓰레기 봉투 3개를 펼쳤어요. 그리고 옷장을 열어 남편의 옷가지들, 서재에 있던 잡동사니들, 화장실에 있던 칫솔과 면도기까지 몽땅 쓸어 담았죠. 구겨지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쓰레기는 쓰레기 봉투에 들어가는 게 맞으니까요. 봉투를 꽉꽉 묶어서 현관문 밖에 툭툭 던져놓고 나니 속이 다 시원했어요. 한두 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 밖에서 삑삑거리는 도어록 소리가 나더니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문 열어. 비밀번호 왜 바꿨어? 장모님은 가셨어? 우리 일단 들어가서 대화를 좀 풀자. 어? 저는 인터폰을 켜고 스피커로 대답했어요. 네 짐 쓰레기 봉투 3개 알뜰하게 담아서 현관 밖에 내놨으니까 그거 들고 당장 꺼져. 상간녀 아빠가 건설사 대표라며 거기 가서 넓은 주상복합 얻어달라고 해서 빌부터 사라. 야, 아무리 화가 나도 부부인데 이렇게 무자르듯 잘나? 내 5천만 원은 어떡하고? 나 지금 대출도 막히고 차도 도난 신고돼서 경찰서 다녀왔단 말이야. 너 진짜 사람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래? 5천만 원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네가 나한테 맡겨놨냐? 너 혼자 빚내서 상간녀 조리원 보내주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한 번만 더 문 두드리면 주거침입이랑 스토킹으로 경찰 부른다. 그리고 식당 파손 비용 어떻게 했어? 지배인이 경찰 부른다고 난리쳐서 우리 엄마가 적금 통장 깨서 500만 원 계좌이체 해줬다. 됐냐? 문 열어 당장. 아이고, 그 구두쇠 아줌마 생돈 500만 원이나 날리셨네. 아주 쌤통이다. 상간녀 블랙카드는 장난감이라 안 긁히디? 닥치고 문 안 열어? 내가 흥신소 붙여서 네 뒤 다 캘 거야. 너 빈몸으로 내쫓아 버릴 거라고. 마음대로 해봐. 누가 쫓겨나는지 법정에서 보자. 꺼져. 저는 인터폰 전원을 툭 꺼버렸어요. 밖에서 발로 문을 걷어 차고 쌍욕을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거실 소파에 편하게 기대앉아 얼음장처럼 차가운 맥주 캔을 땄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맥주가 오늘따라 유난히 달고 시원했어요. 이제 남은 건 그 쓰레기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고 완벽하게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일뿐이었죠. 다음날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엄마가 미리 예약해둔 서초동의 대형 로펌으로 향했어요. 이혼 및 가사소송으로 아주 뼈가 굵은 독사 같은 변호사님이었죠. 저는 어제 식당 문틈에서 찍은 동영상 파일, 남편 차 블랙박스에서 빼낸 음성 파일, 그리고 상간녀가 제 한정판 스카프를 두르고 시누이가 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차고 있는 캡처 화면까지 모조리 USB에 담아 넘겼어요. 변호사님은 영상을 쭉 확인하시더니 아주 통쾌하다는 듯이 웃으시더라고요. 증거가 차고 넘쳐서 위자료를 최고치로 받아낼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시누이 절도죄에 시댁 식구들 방조죄까지 싹 다 엮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변호사님,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저 인간들 길거리에 나앉아서 피눈물 흘리게 만들어주세요. 특히 저 상간요. 재산 분할이고 뭐고 싹 다 가압류 걸고 뒷조사 좀 철저하게 해주세요. 부잣집 딸의 한도 무제한 블랙카드를 쓴다는데 아무리 봐도 사기꾼 냄새가 나거든요. 일주일 뒤 변호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 예상이 완벽하게 적중했죠. 상간녀의 진짜 정체가 밝혀진 거예요. 그 여자는 건설사 대표 딸은커녕 직업도 없이 빚만 수천만 원인 신용불량자였어요. 심지어 유부녀의 이혼 소송 중인 상태였고 배가 불렀던 건 임신이 아니라 그냥 본인 뱃살에 복대를 찬 거였어요. 병원 원장에게 진료를 받았다는 말 또한 거짓말이었다는 이야기죠.
남편이 끌고 다니던 제 친정엄마 명의의 고급 의제차와 제가 친정돈으로 산 아파트를 보고 남편을 돈 많은 호구로 착각해서 공사를 친 거였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박장대소를 했어요. 이 기가 막힌 사실을 그 인간들이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너무 기대가 됐거든요. 저는 변호사님을 통해 남편 회사로 내용 증명을 보냈고 신우이는 경찰서에 절도죄로 정식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며칠 뒤, 제 핸드폰에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신우이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출석 요구서를 받은 직후였죠. 저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전화를 받았어요. 언니, 이거 도대체 뭐예요? 나한테 절도죄라니요. 가족끼리 물건 좀 쓴 거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요? 언니 진짜 미쳤어요? 가족? 언제부터 우리가 가족이었어? 너네 엄마가 나 쫓아내고 세며느리 들인다고 짝짝꿍할 때? 남의 집 화장대 뒤져서 1,000만 원짜리 다이아 훔쳐간 게 절도지 그럼 대여냐? 경찰서 가서 조사나 성실하게 받아. 합의는 꿈도 꾸지 말고. 언니 제발요. 나 직장인인데 전과 생기면 회사 잘린단 말이에요. 내가 그거 돌려줬잖아요. 돌려주면 도둑질한 게 없어지니? 은행 털고 돈 돌려주면 무죄야? 꼬우면 너희 새언니한테 도와달라고 해. 건설사 대표 딸이라며.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연달아 남편과 시모에게서 문자가 쏟아졌지만 모조리 무시했죠. 그날 오후 남편 회사 앞 카페에서 남편을 만나기로 했어요. 변호사 대동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기 전 마지막으로 얼굴이나 볼 겸 나간 거였죠. 카페에 나타난 남편은 불과 며칠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어요. 눈밑은 시커멓게 파이고 수염도 제대로 안 깎은 꼴이었죠. 야,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회사에 내용 증명 보내고 내 월급 통장 가압류 걸면 나더러 당장 어떡하라고. 나 지금 고시원 전전하고 있어. 고시원? 주상복합 들어간다며. 네 잘난 상간녀 아빠가 안 구해준대? 5천만 원 땡겨서 VIP 산후조리원 결제는 했고? 제 말에 남편은 얼굴을 쥐어뜯으며 괴로운 소리를 냈어요. 야, 말도 마라. 지연이 그 여자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어. 나한테 말한 거 다 거짓말이더라. 임신도 아니었어. 나 그 여자 조리원 예약금이랑 명품 가방 사준다고 제2금융권에서 5천만 원 대출 받았단 말이야. 근데 그 여자 어제부터 잠수 탔어. 연락도 안 돼. 어머, 웬일이니? 사기꾼한테 단단히 물렸네. 근데 어쩌냐? 나랑 이혼하면 넌 이제 알거지의 빚쟁이인데. 여보, 내가 진짜 미쳤었어. 귀신에 씌였던 것 같아.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엄마도 지금 쓰러져서 병원에 누워 계셔.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줘. 내가 평생 당신 발 닦기로 살게. 어? 장모님한테도 내가 싹싹 빌게. 발 닦게 같은 소리 하네. 넌 걸레로도 못 써. 더러워서. 넌 나한테 위자료 뱉어내고 상간녀한테 사기당한 빚 갚으면서 평생 구질구질하게 살아. 그리고 니네 엄마 쓰러진 거 혹시 나 때문이 아니라 상간녀 때문 아니야? 제가 슬쩍 운을 띄우자 남편의 동공이 지진을 일으키듯 흔들렸어요. 너 혹시 뭐 아는 거 있어? 글쎄, 니네 엄마가 그 상간녀 임신했다고 엄청 좋아하셨잖아. 귀한 장손 낳아준다고. 그 여사 성격에 빈손으로 환영하진 않았을 텐데. 사실 제가 뒷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었어요. 상간녀가 잠수 타기 전날
그 여사에게 따로 연락을 해서 아주 기가 막힌 사기를 쳤더라고요. 상간녀가 자기 아빠 건설사에서 짓고 있는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시어머니 이름으로 빼주겠다고 속인 거예요. 계약금만 미리 현금으로 주면 잔금은 아빠가 알아서 처리할 거라면서요. 평생 돈에 환장해서 살던 그 여사는 그 말에 눈이 뒤집혀서 본인 살던 빌라를 담보로 대출까지 연끌해서 1억을 상간녀 통장으로 써버렸던 거죠. 니네 엄마 아파트 분양권 받겠다고 살던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상간녀한테 1억 쐈다며. 변호사가 상간녀 계좌 추적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걸 발견했거든? 뭐? 1억? 우리 엄마가 그 여자한테 1억을 줬다고? 미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긴 공짜 좋아하고 남의 돈 탐내다가 제 꾀에 제가 넘어간 탐욕스러운 인간이지. 당장 병원 가서 니네 엄마한테 물어봐. 그리고 너 내일 모레 인사위원회 열린다며? 회사 게시판에 네가 내 차에서 상간녀랑 낄낄거리며 내 스카프 훔쳐준 영상 올라간 거 품위유지 위반으로 해고될 확률 100%라던데. 짐 쌀 준비나 해. 남편은 의자에서 굴러떨어지듯 주저앉았어요. 1억이라는 소리에 완전히 넋이 나간 거죠. 저는 테이블에 이혼 합의서와 위자료 청구 서류를 던져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도장 찍어서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 안 그러면 회사로비에 니네 식구들 만행 전단지로 뿌려버릴 거니까? 그 길로 저는 그들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어요. 소송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죠. 남편은 회사를 잘리고 빚더미에 앉은 상태라 위자료를 낼 돈도 없어서 결국 시모가 살던 빌라를 팔아서 제 위자료를 뱉어내야 했어요. 상간녀에게 사기당한 1억에 제 위자료까지 몰리니 그 집구석은 그야말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죠. 시누이가 절도죄 전과가 남아 다니던 중소기업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건 덤이고요. 그렇게 완벽하게 쓰레기들을 청소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그동안 엄마 사업을 물려받아 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피부도 좋아지고 매일매일이 파티 같았죠. 어느 주말 오후 엄마와 함께 강남의 최고급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쇼핑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양손 가득 명품 쇼핑백을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죠. 엄마가 벤츠 S클래스 조수석에 타시고 제가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어요. 주차장 출구 쪽으로 차를 몰고 나가는데 차단기 앞에서 주차 안내를 하는 직원의 뒷모습이 어딘가 낯이 익었어요. 형광색 조끼를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며 경광봉을 흔들고 있는 남자.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그 굽은 어깨와 촌스러운 머리 스타일은 1년 전 제 속을 썩이던 그 인간. 전 남편이었어요. 엄마, 저기 차단기 앞 주차 요원 봐봐. 완전 낯익지 않아? 어머, 쟤 그 쓰레기놈 아니냐? 직장 잘리고 빚쟁이한테 쫓긴다더니 백화점 주차장에서 알바 뛰고 있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차를 천천히 몰아 차단기 앞에 섰죠. 창문을 징 하고 끝까지 내렸어요. 전 남편이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려다 제 얼굴을 보고 흠칫 놀라 굳어버렸어요. 마스크 위로 드러난 두 눈이 당황과 수치심으로 사시나무 떨리듯 흔들리더라고요. 어머, 여기서 일해? 날씨도 더운데 수고가 많네. 네가 여긴 어떻게? 어떻게 오긴 쇼핑하러 왔지. 참, 며칠 전에 상간녀 판결 나왔다며? 사기죄로 징역 5년 나왔다더라. 네 빚 5천만 원은 영영 못 돌려받게 생겼던데. 주차 알바에서 언제 다 갚을래? 파이팅 해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경광봉만 꽉 쥐고 있었어요. 야, 이놈아. 남의 귀한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더니 네 꼴이 아주 볼만하다. 열심히 살아라. 엄마의 통쾌한 한마디에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가볍게 엑셀을 밟아 백화점 지상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출구 쪽 도로변에서 또 한 번 기막힌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허름한 몸빼 바지를 입고 햇볕 아래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 늙은 여자. 그리고 그 여자를 향해 삿대질하며 쫓아내는 백화점 보안요원. 바로 1억을 사기당하고 뇌졸중까지 왔다가 간신히 퇴원했다던 전시모였어요. 전단지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보안요원에게 굽신거리는 꼴이 아주 처량하기 짝이 없었죠. 저는 전시모 앞을 지나가며 차 속도를 줄였어요. 창문 밖으로 팔을 걸치고 선글라스를 살짝 내렸죠. 전시모가 제 차를 멍하니 쳐다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한때 저를 맹탕이라 부르며 맨몸으로 내쫓겠다던 기세등등한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모진 풍파를 다 맞은 불쌍한 노인네만 서 있었어요. 아줌마, 거기서 전단지 돌리면 불법이에요. 전시모는 제 얼굴을 알아보더니 입을 쩍 벌리고 얼어붙었어요. 손에 쥐고 있던 전단지들이 바닥으로 흩날렸죠. 저는 다시 선글라스를 고쳐 쓰고 아주 환하고 우아하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창문을 올리고 시원하게 도로를 질주하면서 엄마와 저는 동시에 박수를 치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속이 다 시원하다. 저것들 꼴을 보니 오늘 저녁은 최고급 한우로 먹어야겠다. 좋아, 엄마. 내가 쏠 테니까 제일 비싼 데로 가자. 제 돈을 탐내고 저를 기만했던 자들은 그렇게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고 저는 저를 지켜준 친정엄마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고 화려한 인생의 2막을 시작했어요. 도둑놈들과 사기꾼이 득실거리던 과거의 늪에서 빠져나와 마시는 현재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완벽했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